한국은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낸다. 아시아 국가 최초 호주군 대규모 무기 납품, 즉 레드백 보병전투 장갑차 수출을 성사시킨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호주 현지 공장 건설마저 2개월 앞당겨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수출 발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레드백의 국산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AS21은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를 제치고 129대에 대한 약 6조 원가량의 공급 및 유지 보수, 후속 지원 사업 수주를 따냈는데요. 무려 독일과 5년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장갑차로 인정받게 된 레드백은 이제 유럽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K9 저축포를 도입했던 폴란드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하였고 당시 평가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장갑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AS21 시험팀장이었던 크시 슈토프 하넥 중령은 우리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의 진입이다.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 전쟁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당시 실제 운용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테스트 팀원들의 코멘트는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시스템 작동의 직관성, 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야간 주행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했죠. AS-21 Redback to bojowy wóz piechoty wywodzący się z firmy Hanwha Defense. Powstał na potrzeby armii australijskiej i to w tym państwie przeszedł bardzo wymagające testy. Teraz wzięli go pod lupę żołnierze 18 Dywizji Zmechanizowanej, którzy sprawdzają, czy spełnia on wymogi polskich sił zbrojnych. Do testu poznawczego został wyznaczony zespół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Praktycznie opiera się on o żołnierzy 3 Zamojskiego Batalionu Zmechanizowanego i 19 Batalionu Zmechanizowanego z Chełma. Rozpoczynamy te testy tak naprawdę przez okres 2 tygodni, czyli do końca miesiąca potrwają. One opierać się będą w głównej mierze na sprawdzeniu możliwości załadunkowych, możliwości ogniowych, manewrowych pojazdu. Będą realizowane w ramach tego oczywiście strzelania, a także przemieszczania się na większe odległości, brodzenie, czyli pokonywanie przeszkody wodnej i możliwości współdziałania żołnierzy piechoty z wozem bojowym. Masa AS-21 Redback, jak informuje producent, w zależności od wyposażenia może sięgać od 42 do 45 ton. AS-21 Redback jest to pojazd udostępniony przez stronę koreańską. 한편 최근 하나가 건설 중인 호주의 HS 공장이 조기에 완공될 계획을 밝히면서 대유럽 장갑차 수출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무기 수출 조건이 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가 호주 빅토리아주 지롱시에 건설한 HAS는 최근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 나서는데요. 현재 모든 기반 및 생산 시설이 구축되었고 오는 8월에 완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호주가 구입한 하나 K9 저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죠.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10월쯤 완공 예정이었으나 레드백 추가 수주로 2달 정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해 국가번호 8위의 대한민국의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지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우리나라에 건설해야 좋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얻게 되는 부가적인 이익도 상당합니다. 현재 대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현지 생산 공장 건설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조원의 무기를 구매하면서 필수적으로 현지의 공장을 건설하길 원하는데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타의 추종 빠르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현지 공장 건설은 한국 무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일례로 이탈리아의 경우 2년 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레오파르트 2AA 도입 사업을 급 전면 취소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사유로 독일이 현지 생산 공장 건설 및 현지 업체 참여에 대한 불가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KNDS 측은 현지 공장 건설 준공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장 건설 경험이 없으면 완공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발생하고 특히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진중공업이 2006년 인수한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전성기 당시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조선소로 꼽혔지만 현지 인력들의 근무 태만, 기술 습득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기도 한 사례가 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독일 측이 난색을 표하자 이탈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80억 유로, 11조 원 어치의 전차 장갑차 사업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유럽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가장 큰 후보군은 레드백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루마니아가 레드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장갑차와 자주포 구매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시켰고 이미 자주포는 한화의 K9 자주포가 최종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 BSDA 2024에서는 레드백의 실물이 부스에 설치되어 루마니아군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요.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레드백 실내에 실제 탑승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현지에서 생산할 K9 차체를 그대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과 제조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밀리타니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그리고 M123 장갑차를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건 독일 프랑스 합작회사에서 제안한 링스 장갑차였는데 레오프레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함께 나락으로 빠졌고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에 대한 호의적인 한국은 이탈리아 수주전에 가장 큰 경쟁자로 변모했으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역시 세계의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역시 자국의 CV90 IFV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인데요. 이에 한화는 발빠르게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 콩스버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병 전투 차량에 탑재될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분야 협력을 다쳤습니다. 즉 단순 조립업체로 평가 절하받기도 했었던 한화는 수십 년간 타사와의 협력과 기술 공유를 통해 습득한 경험으로 오늘날 방산 수출에서 가장 핵심인 현지와의 엄청난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드백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분명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레드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수주 하나만을 보고 개발된 장갑차인데요. 정보 요청서를 제안할 당시 호주가 요구한 기술적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는데 기존 K21 보병전투차의 40mm 포탑 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설계된 낡은 모델이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포탑을 개발하기에는 비용적인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이에 부득이 해외 업체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주 EOS 디펜스 시스템사와 이스라엘 LB 시스템사가 협력해 개발한 T2000 포탑을 탑재하였고 호주가 요구했던 레벨 4급 지뢰 방어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MRAP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플라산과 공동으로 레드백 방어 구조물을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 기술에 의존한 결과 레드백의 구성체계 중 단지 20% 정도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이 적용되었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화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드백의 국산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레드백 EX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수출 경쟁에 나선다는 것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기술 의존을 줄이고자 국기원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에 사업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레드백 국산화 사업으로 레드백 EX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탑의 경우 S&T가 개발한 40mm CTA 기관포를 주력으로 사용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MK44 30mm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인형 포탑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산에서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이죠. 포탑에 장착되는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현재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PS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차체의 경우 K9 자주포를 위해 STX 엔진이 1000마력급 SMV 1000 엔진을 개발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레벨 6급 차체와 레벨 4급 접한 방어력을 갖춘 차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크론사의 섬유 복합재 방탄 기술이 적용되고 삼양 컴텍의 세라믹 복합 장갑 기술이 적용되어 차체 장갑 역시 모두 국산으로 대체될 예정이죠. 이처럼 레드백 EX의 개발로 주요 부품들이 국산화되게 된다면 해외 수출 시 많은 이윤 창출은 물론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레드백 EX를 개발할 시에 얻어지는 차기 무기들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한데요. 한화 시스템의 무인 포탑은 사우디에 제한될 타이군 EX 그리고 라트비아에 제한될 K21에 적용될 수 있고 신형 45톤급 차체 플랫폼은 앞으로 한국군이 사용할 차세대 장갑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하여 돈을 벌고 개발하여 적용해서
결국 강해진다. 한국 방산의 선순환입니다. 깜짝 놀랄 국산화를 발표하며 세계 1티어 장갑차로 거듭나고 있는 레드백. 앞으로 루마니아, 이탈리아, 노르웨이에도 쭉 판매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무기는 쭉 팔리고 중국 무기는 쪽 팔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